안녕하십니까. 윤뚜TV 윤윤철입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 또 다치신 분들, 또 심각한 수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윤뚜TV 제23072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만기 칠남과 매사 깽판. 인사만사 진리인데 삼고초려 볼 수 없고, 국위구선 사명인데 구우일모 될까 말까. 만기 칠남 안 반갑고 매사 깽판 보기 싫래. 현 정부 들어선 지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처럼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상에서는 절대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만기 칠남은 예전 왕조 때나 가능하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인재를 중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숨은 인재를 찾아내고 또 모시기 어려운 그런 인재를 찾아내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삼고초려가 100점이면 10고초려는 만점인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주변에 있는 사람, 시키기 쉬운 사람,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발탁을 하고 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그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생각에 집권 초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약간 이해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최고 권력자 주변에 예스맨들로만 둘러싸여 있으면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이 간신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감탄할 만한 그런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드는 생각이 참 한치 앞을 못 보는 하루살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비록 행정부는 상대당한테 넘겨주었지만 입법부의 과반을 넘는 의식을 가지고도 전혀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당이니까 또 정권을 찾아오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을 텐데 만일 정권을 찾아온다면 그때 가서 상대당한테 어떻게 협조를 구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했지만 너희는 하지 마라. 이럴란가. 우리가 했는 것은 사랑이지만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은 불륜이다. 이럴란가. 그 핵처리 오염수 그 방류 문제만 해도 보십시오.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방류를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면서 또 과학적인 근거 제시도 없으면서 무조건 막 나갑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동안 효자 수출 상품이었던 김수출이 막히든 말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온 바다를 핵 폐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 대선에서 자기들이 정권 연장을 하였다면 그래도 이랬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동안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입 꼭 닫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정말 다수당답게 정권 수복을 꿈꾸는 정당답게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구성.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3위, 안민석. 이런 소리를 했더군요. 장미란 씨가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나? 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안민석 씨가 5선이더군요. 기생충을 벌써 5번째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져서 약 200억의 세금이 저 사람한테 들어간 거죠.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은 학교 폭력을 호소하는 중학생한테 빵 셔틀 정도는 할 수 있지. 성금 먹튀 사기꾼 윤지호한테는 윤지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다. 최순실 씨가 숨겨놓은 재산이 300조다. 이따위 헛소리를 해대는 사람하고 동양인 체격 조건으로 정말 힘들다는 종목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온 국민을 기쁘게 해주고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고 또 은퇴 후에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교수까지 하고 있는 장미란 씨하고 누가 더 국가의 녹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어이가 없죠. 정말 앞으로 다시는 의사당 주변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입니다. 2위, 대통령실 관계자. 이런 소리 했더군요. 길 가다가 호객 행위를 당해서 그냥 명품샵에 들른 거다. 지난번 대통령 순방길에 대통령 부인이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샵에 들른 것이 화제가 되었죠. 저도 그 당시에 설마 했습니다. 설마 사정이 있었겠지. 그 가게 주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였나? 아니면 그 가게가 사회적 기업인가? 별 생각을 다 했지만 결국은 그에 따른 긍정적인 보도는 없었습니다.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한 걸 떠나서 정말 인간적인 공감 능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빙성이 있든 없든 그동안 대통령 지지도가 쭉 내려가다가 회복이 되어서 거의 보합세가 있다고 마음을 놓은 것인지, 그런데 그게 한술 더 뜨는 것이 그 대통령실 반응입니다. 그동안 보면 대통령실에 무슨 논란거리나 시비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2배, 4배 증폭시키는 그런 대통령실 관계자의 대응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호객 행위를 당해서 들어간 것이다. 정말 이 정도면 적과의 동침 아닐까요? 몸은 비록 대통령실에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무지 싫어하는, 또 이런 말도 했더군요. 국내 수해 피해가 심각한데 꼭 우크라이나를 갔어야 했느냐. 그랬을 적에 지금 곧 서울로 돌아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참 이게 말입니까? 그전에 호객행위 운운하고 똑같은 입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안타깝고 당장 귀국하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을, 이 정도면 진짜 적과의 동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라면 입 꼭 닫고 그 부서를 옮기세요. 그게 아니고 무지 대통령이나 여당을 싫어하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라면 자기 자리 찾아가세요.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됩니다. 1위 청주 747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던 고 이모 기사님, 이런 말씀을 했더군요. 제가 창문을 깨드릴 테니까 탈출하세요. 이분이 처음 지하도에 물이 차고 시동이 꺼져서 갇혔을 때 앞에 계신 승객 몇 분을 탈출시켜드리고 또다시 뒤에서 호적거리는 승객들을 위해서 창문을 깨주러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 올 기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긴 지금 물이 차고 있으니 일로 오지 말아라, 그런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찰서 이런 데 있는 그 세금 도둑들이 멍 때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기사님은 승객들 한 분이라도 더 살리려고, 또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마지막에 자기 운명을 직감하시고 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에라이 빌어먹을 세금 도둑놈들아. 오늘의 구성: 1위 이모 기사님, 2위 대통령실 관계자, 3위 안민석 이사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하려고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다수 정치인을 쓰레기에 기생충 취급을 하는데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정치하게 된 경우가 딱 하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일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그래서 그게 연기처럼 사라져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을 그런 꽁돈이 생긴다면 저는 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창당이죠, 창당.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정당. 착한 사람들이 착한 정치를 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99.99%인 것처럼 제가 창당을 못할 확률이 99.99%입니다. 대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도 저보고 방송할 때 인상 좀 피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안경을 한번 쓰고 해봤습니다. 알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비교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 큰 비가 올 예정이랍니다. 폭우에 정말 단돌이 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